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공동주택 복도에는 아직 불이 절반쯤만 켜져 있었고 밤을 지우지 못한 공기가 차갑게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 작은 공간. 그곳에는 조용히 숨을 고르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재활용 봉투 하나. 등은 조금 굽어 있었고 발끝은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모여 있었다. 그 시간대는 대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은 공기가 먼저 흔들렸다. 문신이 팔을 가득 채운 덩치 큰 남자 셋이 계단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밤을 지새운 듯한 거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의 어깨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 문 앞은 순식간에 숨이 막힌 듯 고요해졌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대었다. 순간적으로 밀려난 몸이 차가운 벽면에 닿았다. 한쪽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둔한 통증이 퍼졌다. 봉투 안에서 빈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플라스틱과 유리가 뒤엉켜 흔들리는 소리. 노인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남자들은 웃고 있었다. 푸하하. 깜짝이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렀다. 손가락에 새겨진 문신까지 선명했다. 주변에는 출근 준비를 하던 주민들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고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헬스장 가방을 맨 젊은 여성이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남자들의 덩치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용 한 마리가 팔을 휘감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의 팔에는 한자가 빼곡했다. 공기는 차갑게 굳어갔다.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펴려 했다. 하지만 한쪽 어깨가 욱신거렸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시계를 보는 척했고 젊은 여성은 핸드폰 화면만 응시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하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노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남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형, 오늘 대박이었지? 인정. 완전 땄땄어. 밤새 도박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노인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 문만 바라보았다. 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밀린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서려 했다. 손에 든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통증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심하게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 앞을 막아섰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다. 노인의 눈높이보다 한참 위였다. 늙으면 집에나 있지. 낮은 중얼거림이 복도를 긁고 지나갔다. 그 말은 소리보다 더 깊게 남았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니, 대답을 해도 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른 남자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아침부터 길 막고 있네, 진짜. 엘리베이터도 빨리빨리 못 타? 말투가 거칠었다. 존댓말 따위는 없었다. 세 번째 남자는 아예 노인의 봉투를 발로 살짝 밀었다. 이게 뭐야? 쓰레기. 병들이 바닥에서 구르는 소리가 났다.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멀리 굴러갔다. 노인은 그 병을 바라보았다. 주워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신고를 하려다 말았다. 젊은 여성은 이어폰 볼륨을 더 높였다.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듯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고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다시 주워들었다. 허리를 숙이는 게 쉽지 않았다. 무릎이 꺾였다.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손으로 봉투를 잡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띵동 마이너스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남자 셋이 먼저 들어갔다. 가자, 가자. 배고프다, 진짜. 노인은 그 뒤에 서려 했지만 한 남자가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손으로 문을 잡고 있었다. 다음 거 타세요, 할아버지. 여긴 자리 없어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말투는 비웃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세 명이 타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문을 닫았다. 닫힘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노인은 그 문을 그저 바라보았다. 문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복도에는 노인과 주민 둘만 남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노인은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차가웠다. 주민들은 먼저 계단 쪽으로 향했다. 저 먼저 갈게요. 정장 남성이 작게 말하며 사라졌다. 젊은 여성도 뒤를 따랐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듯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노인은 혼자였다. 노인은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지만 습관처럼 한 번 더 눌렀다. 손끝이 차가웠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5층, 4층, 3층. 노인은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숨을 고르려 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재활용을 버리러 나왔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노인에게는 작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일상이 흔들렸다. 주민들은 먼저 계단 쪽으로 향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듯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교체해야 할 시기가 지난 모양이었다. 노인은 그 불빛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이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흔들림 없는 보폭이었다. 노인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숫자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곧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 바닥을 밟는 소리. 운동화 소리였다. 가볍지만 단단한 발걸음. 그리고 멈췄다. 노인의 옆에 누군가 조용히 섰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 선 사람의 기배를 느낄 수 있었다. 여성이었다. 키는 165cm 정도. 출근 복장이 아니었다. 평범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검은색 크로스백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달랐다. 등이 고닫고 발끝이 정확히 정면을 향해 있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엘리베이터 문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노인은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가 노인의 어깨를 조금 펴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단했다.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노인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1층에서 출발한 모양이었다.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 3층, 4층.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다렸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다. 층수 표시판이 5층을 가리켰다. 곧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병 하나. 조금 전 남자가 발로 찬 물병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 병을 따라갔다. 그리고 벽 쪽으로 옮겨갔다. 벽에 기댄 흔적.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노인이 벽을 짚고 일어난 흔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힐끗 보았다. 노인의 어깨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왼쪽 어깨였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노인 쪽으로 반걸음 가까이 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였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 참.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띵동 마이너스 5층 도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아까 그 남자 셋이 다시 서 있었다. 노인의 몸이 움찔했다. 남자들이었다.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던 모양이다. 한 남자가 노인을 보고 웃었다. 오, 또 만나네.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노인은 몸을 움츠렸다. 봉투를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이 흔들림 없었다. 노인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망설였다. 그녀가 노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르신 타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 셋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뭐야, 저 여자?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좁아졌다. 5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그리고 그중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히며 그녀 쪽으로 다가섰다. 비켜봐.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먼저 노인의 어깨를 살폈다. 시선이 노인의 왼쪽 어깨에 머물렀다. 조금 전 벽에 부딪힌 부분. 말은 없었다. 그 시선 하나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자 셋 중 가장 덩치 큰 이가 그녀의 어깨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비켜.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중심은 아래로 단단히 내려앉아 있었다. 남자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틀어졌다. 움직임은 작았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비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자의 체중이 그녀가 만든 공간으로 쏠렸다. 중심이 무너졌다. 남자의 발이 헛디뎠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정확한 위치였다. 손목 안쪽 힘줄이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체중을 이용해 남자의 팔을 아래로 눌렀다. 남자의 무릎이 바닥으로 향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손목이 잡힌 채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뭐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당황이었다. 다른 남자 하나가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남자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남자는 손목을 움켜쥐며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다. 띵동 마이너스
알림음이 울렸다. 남자 셋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야, 이거. 일단 나가자. 그들은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먼저 내보냈다. 어르신, 먼저 나가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복도로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이 조금 더 당당해 보였다. 아니, 당당하다기보다는 안도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 셋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그녀를 에워싸듯 섰다. 삼각형 대형이었다. 앞, 왼쪽, 오른쪽. 도망칠 공간을 막는 자세. 그녀는 멈춰섰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남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듯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남자가 따졌다. 야, 너 뭐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가 다가서며 말했다. 방금 우리 형한테 뭐 한 거야? 사과 안 해?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죠?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태도였다. 세 번째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잘못? 우리 형 손목 잡았잖아.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다. 먼저 부딪힌 건 누구죠? 방어한 겁니다. 말은 짧고 명확했다. 남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복도 한쪽에서 노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남자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 사는데? 이름이 뭐야?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남자 하나가 비웃었다. 협박? 그냥 물어본 건데? 왜 대답 못해?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천천히 침착하게. 그럼 녹음하고 다시 물어봐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남자 하나가 그녀의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을 쳐냈다. 탁!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딱딱한 바닥 타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꺼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핸드폰을 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건 안 됐네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안 됐으면 어쩔 건데?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밀었다. 야,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몸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심이 단단했다. 오히려 남자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지나갔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워들며 동시에 일어섰다. 그리고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제력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가 놓아주지 않았다. 이 여자가 진짜. 남자가 다른 손으로 그녀를 밀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움직였다. 남자의 발목 안쪽을 가볍게 걸었다. 중심이 무너졌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을 향했다. 그녀의 손이 남자의 팔을 잡아챘고 체중을 이용해 바닥으로 눌렀다. 남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다. 1층 로비까지 울려 퍼졌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동선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왼쪽에서 달려오는 남자. 그녀는 몸을 낮추며 남자의 다리를 피했다. 그리고 팔꿈치로 남자의 옆구리를 막아냈다. 정확한 타격이었다. 남자의 숨이 멎었다. 남자는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남자.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의 몸이 회전하며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이 남자의 다리를 가볍게 걸었다. 남자는 바닥에 엎드렸다. 모든 동작이 짧고 정확했다. 과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세 명 모두 바닥에 엎드리거나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주변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1층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었다. 출근길에 나선 주민 셋,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원 1명,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바로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남자 셋은 서로를 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채 눈빛만 주고받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니, 괜찮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사과.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눌렀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주변 주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한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요. 제대로. 남자는 할 수 없이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머지 둘도 따라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 목이 메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서 한 발 물러섰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남자들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는 위압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주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남자 셋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냥. 한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폭행 미수, 협박, 기물 손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다 증거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녹화된 영상들.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다. 가운데서부터 거미줄처럼 퍼진 금.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이것도 포함이고요.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신고할까요?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 하지만 오늘만큼은 화가 났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다. 신고 하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이 경비실로 향했다. 네,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걸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재활용 봉투를 주워 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거요. 노인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어깨를 살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깨는 괜찮으세요? 노인은 왼쪽 어깨를 만져보았다. 조금 아프긴 했지만 참을 만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덕분에 큰일 안 당했네요. 그녀는 허리를 조금 숙였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그 동작 하나가 복도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존중은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다. 노인도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주민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경찰한테 신고했대요. 곧 올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 셋은 복도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주변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증거 영상도 여러 개 있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한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저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 변상하겠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로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어르신, 앉아서 기다리세요. 다리 불편하실 텐데. 복도 한쪽에 벤치가 있었다. 노인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도 노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로비로 들어왔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다. 경비원이 그들을 안내했다. 여기입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남자 셋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중년 경찰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경비원이 상황을 설명했다.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을 밀친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말렸고요. 경비원이 그녀를 가리켰다. 경찰은 그녀를 보았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피해자는 저기 계신 어르신입니다. 노인을 가리켰다. 경찰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이분이 도와주셔서요. 경찰은 그녀를 다시 보았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남자들이 어르신을 밀쳤어요. 그리고 욕설과 협박을 했고요. 제가 제지했더니 저한테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제 핸드폰도 부쉈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증거가 있나요? 주변 주민들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다 찍혀 있어요. 여기 영상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들을 확인했다.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싸는 장면, 핸드폰을 치는 장면, 그녀가 방어하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경찰은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무전으로 신원 조회를 했다. 잠시 후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폭행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과도 있네요. 이거 심각한데요. 남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저는 경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일단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그녀와 노인이 경찰을 따라 경비실로 향했다. 남자들도 뒤따랐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경비실에서 조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노인이 먼저 진술했다. 새벽에 재활용 버리러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욕을 했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은 차분하게 기록했다. 어디를 다치셨어요? 왼쪽 어깨요.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진단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노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그녀의 차례였다. 상황을 보고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폭행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방어했고요. 경찰이 물었다. 방어 수준이 꽤 전문적이던데요. 혹시 관련 직업에 종사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예전에 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군요. 훈련 받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물었다. 합의 의사 있으세요? 그녀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이 먼저 말했다. 저는 다신 이러지만 않으면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보았다. 핸드폰 수리비는 받으셔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 받겠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말했다. 네, 네,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수리비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조서 작성이 끝났다. 경찰은 남자들에게 경고했다. 다음엔 바로 입건됩니다.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경비실을 나가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노인과 그녀도 경비실을 나왔다. 로비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빛이 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타지 않았다. 주민들이 노인을 먼저 안내했다. 어르신, 먼저 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주민들은 웃으며 기다렸다. 어르신부터요. 노인이 먼저 탔다. 그 다음 그녀가 탔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이 차례로 올라탔다. 작은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성함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멈췄다. 주민들이 하나씩 내렸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인사들이 오갔다. 그날 오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그녀가 찾아왔다. 주민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다. 아침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주민 대표는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앉으세요. 오늘 아침 일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그녀는 차를 받아들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주민 대표는 궁금한 듯 물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인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한때 707특임대에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707. 그 특수부대요? 여군 특수부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사실 오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몇몇 주민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녀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주민 대표는 웃었다. 아니에요.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아세요?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자주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가고, 욕도 하고요.
그런데 다들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국화차였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밀려나던 순간의 두려움, 벽에 부딪혔을 때의 통증,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말없이 지켜주던 그 시선. 단호했지만 따뜻했던 태도. 노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였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주는 것.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일 뿐인데.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아파트 창문을 물들였다. 노인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복도에 나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각.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복도에는 불이 모두 켜져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찍 불을 켠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몇몇 주민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먼저 타세요. 아니에요, 어르신 먼저요. 저는 괜찮아요. 작은 배려들이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주민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공동주택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빛 아침 햇살.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1층에 내려 계단을 향해 걸어 내려갔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다. 소라는 남지 않았고 질서만 조용히 자리했다. 복도 끝에서 한 주민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도 가볍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다. 그녀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누군가 먼저 어르신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새벽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공기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흐르고 있다. 존엄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지켜주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갔고, 노인은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 존엄이 모여 우리 모두의 안전이 된다. 707특임대 출신의 그녀는 더 이상 전장에 서 있지 않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서로를 향한 배려가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